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각사안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네요. 아, 그렇죠. 금요일 날 있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입니다. 금요일 날. 네. 네. 금요일 날은 아마 저 혼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외국인들 어떻게 돌아오나 했는데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선물 아직 그 환매수해야 될 게 꽤 많거든요. 5만 계약 그 매수했던 거를 만 몇천 계약까지 매도를 해가지고 돌이킬 게 많은데 아직 공간은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네, 오늘 코스피는 0.9% 상승, 코스닥은 1.5% 상승해서 체감상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좀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쪽이 좀 많이 반등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실적 잘 나오는 이런 업종들은 실적이 잘 나와도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네. 화장품 업종이 특히나 좀 그랬죠. 아, 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섹터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정적인 쪽에서 지금 약간 그 분위기가 조금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가는지 여부 좀 관찰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계속 잘 나오면 팔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파는 이유는 시장이 좀 급격히 빠져가지고 좀 빠진 것들을 사기 위해서 좀 덜 빠진 것들은 파는 게 아닌가. 왜냐면 반등하는 구간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진 것들 중에 기회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반도체가 물론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좋았지만 반도체에서 좀 급등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고 실적이 잘 나왔지만 모두가 좀 어느 정도는 잘 나올 거라 예상했던 이런 업종들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엔진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STX 엔진 오늘 17% 상승했는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현대마린 엔진,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로 6% 3%씩 상승을 하면서 엔진주들은 다 같이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CS윈드 이런 여러 종목들도 같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오늘 한미반도체도 4.7% 5% 가까이 올랐네요. 네. 워낙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최근에 그 관이음새 뭐지? 그 관이음새를 뭐라 그러지? 밸브. 밸브 하는 쪽도 상위권 업체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네. 기자재 업체요. 네, 조선 기자재. 네. 조선과 기자재 다 실적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그런가 신재생주들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오늘 뭐 철강금속 섹터에서도 SK 오션플랜트, 동국 CM 회사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동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안 끌었던 업종에서 오늘은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원전선도 오늘 7%대 상승했고요.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또 오늘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전력기기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죠. 네, 맞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보험 업종이 오늘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일 좋았죠, 사실상. 네, 그렇죠. 빠짐없이 계속 주구장창 올라갔죠. 네.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6%대 하락을 했는데요. 어닝 쇼크가 나왔나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은 굉장히 예상 대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 뭐 하나생명도 5.7% 하락을 했습니다. DB손보, 동양생명도 4%대씩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좋았던 섹터에서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급등해서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 PPI가 발표가 됐었죠. 그렇죠. 어제 밤에 발표가 됐는데 2.3% 예상을 했는데 2.2% 전년 동기 대비 PPI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죠. 뭐 월별 전월 대비로는 0.2 예상했는데 0.1% 상승을 했고요. 근원 PPI는 뭐 2.7 예상했는데 2.4 나와서 뭐 전부 다 예상을 조금 하회한 수치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4%대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6.5%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네. 엔비디아보다도 오늘 많이 오른 HBM주들이 별로 없어요. 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참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이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비슷하게 떨어지고 반등할 때도 미국 주식이 더 반등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미국으로 가지 뭐 돈이. 그러니까 게다가 부동산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빵빵 터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실적 발표 너무 많아가지고 읽다가 지쳐가지고 요약본 막 올려주잖아요. 텔레그램즈에 요약본 올리는 데가 있는데 막 수백 개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네, 그래서 지쳐가지고 읽다가 못 읽었는데 대체적으로 실적 좋은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영업이익 대비 10배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반등할 주식 1위로 엔비디아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낙폭도 많이 과대했고 반도체 업종이 또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면 4분기에 반등을 할 텐데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반등할 것이다 이런 네. 의견도 낸 것도 엔비디아 상승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하닉스는 4분기부터 HBM3E의 신규 생산 능력이 캐파가 30% 확대될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D램 캐파의 20%를 M16 공장이 차지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장비 발주가 시작이 돼서 4분기부터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HBM 캐파가 2분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KB에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빅테크 캐펙스 증가율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 6년 전에 기록했던 증가율이 2018년에 80% 전년 대비 증가해서 90조 원 정도 캐펙스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80% 증가보다는 성장률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고 절대 금액으로 보면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90조 원이었으면 지금은 280조 원입니다. 한국 AI, 돈으로? 그렇죠. 네. 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AI에 대한 이 캐펙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2018년 아까 80조 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네, 근 20년 내 2000년 그 전에는 뭐 2000년이었고 그 이후로는 2018년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결국 빅테크의 설비 증설이라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메모리 쪽일 테니까 빅테크가 하는 게 뭐야? 클라우드 저장 장치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 메모리 업체들 실적 고점 아직 한참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죠. 아니 아까 80조에서 얼마라고요? 280조. 그러니까 그러면은 메모리 업체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다 메모리는 아니겠지만 메모리 업체들도 많이 비율적으로 증가가 올라갈 되겠죠. 비율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아마도. 25년도에서 26년도 메모리 업체들 실적 증가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뭐 삼성전자 뭐 크게는 70조 이상도 영업이익 바라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죠. 지금부터 주가는 26년도 피크아웃이냐. 제 생각에는 한 번 붐업 더 하고 피크아웃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격차가 커. 실적 피크하고 현재 주가하고는. 그러니까는 21년 고점은 한 번 뚫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왜냐면 역대 최고 실적이 만약에 저 280조에 준하는 비례적인 메모리 실적이 한번 나온다면 아무리 그 다음에 죽을지라도 네. 그렇게 똑똑한가? 응? 아 다음번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굶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진수성찬이 나와도 하나도 안 먹고 남 굶겠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좀 이해가 그렇죠. 안 돼. 네, 어렵죠.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하이-NA EUV 장비를 드디어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말부터 도입한다고 하는데 인텔이 가장 먼저 발빠르게 좀 도입을 시작을 했죠. 네. TSMC에 이어서 이제 삼성까지 도입을 결정을 했고 첫 장비는 화성 캠퍼스의 파운드리용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당 5천억 원이래요. 엄청나다. 그냥 EUV 장비가 예전에 2천 2천억 몇백억 원 하다가 그것도 최근에 또 엄청나다. 3천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 하이-NA EUV는 5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천억이면 중견기업 매출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장비 한 대 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네, 참 어마어마한데 이 ASML이 지금까지는 EUV 장비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또 기사 보니까 일본 업체가 이 독점을 깨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언제까지 혼자서 독점을 할 수는 네. 없겠죠. 네. 네, 일본이 또 기술력 좋으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 업체들하고 또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도쿄 일렉트론이나 레이저텍 이런 회사 그리고 미국에서 시놉시스하고도 이 신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같이 좀 협동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좀 해야죠. 네. 네, 국내 업체들도 많은 소부장 업체들이 요거에 따라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파운드리는 진짜 총력을 다해야 꼭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네, 네. 다 하여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붙여갖고 해야 돼요. 네, 저기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얼만데 그럼요. 지금 꼭 뽑아야죠 그거. EUV 장비만 더 몇 개인데 벌써. 네. 네, 그리고 엔터주가 오늘 충격적인 실적을 네. JYP가 발표를 했죠. 어제였죠.
2분기 매출액이 950억이었는데 컨센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37% 감소한 수치고, 물론 이제 23년도에 상당히 좀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았잖아요. 역기저 효과가 좀 있긴 합니다. 영업이익은 93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80% 감소한 수치고, 전년도에는 457억 나왔거든요. 근데 93억이면은 상당히 좀 초라한 영업이익인 네. 것 같아요. 컨센은 210억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절반도 안 나왔고요. 순이익은 14억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리 분기 순이익이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컨센은 150억인데 좀 한참 하회를 했습니다.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 나왔네요. 그렇죠. 시총이 상당히 좀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업종에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 실적 하락도 반영하고 멀티플 하향도 반영해서 급락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그동안에 뭐 거의 반토막 났는데 반토막 났죠? 지금 주가 고점에서 엄청 떨어졌는데. 엄청 떨어졌죠. 네. 네. 음반 매출도 예상보다 낮았고, 콘서트 매출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룹 데뷔 비용으로 원가율도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3분기에도 음반 매출은 14% 전년 대비 증가할 거지만 공연 매출이 추가로 한 44% 감소를 할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330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 3분기 때는 440억 나왔거든요. 한 110억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1, 2분기 실적 보니까 지금 이것만 감소가 끝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반토막이 아니고 새 반토막이에요.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어. 고점이 얼마였죠? 14만 8천 원이었어. 지금 5만 14만 원이니까 6천 원. 네. 거의 3분의 1 토막이네요. 네. 이게 참 고 멀티플 받고 아주 빠르게 고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이럴 때 또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엔터는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광대 노릇은 하고 완전히 그 서커스의 곰처럼 서커스는 했는데 돈은 서커스 주인이 받아가잖아요. 본인들이 사실은 한류의 중심에 있었는데 돈은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이 다 갖고 가잖아. 참. 그렇죠. 사실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엔터주에 대한 이 꿈이 부풀어 있을 때, 그때는 메타버스 뭐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네. 이제 공연장 세팅하고 이렇게 막 비용 엄청 들여가지고 장소 섭외하고 이렇게 고객 모객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그냥 영상 띄우면 전 세계에서 그냥 한 1억 명도 같이 볼 수 네. 있는 메타버스 공연이 된다 하면서 네. 엄청나게 좀 실적이 급증을 할 걸로 이런 꿈에 좀 부풀어 있었는데 전혀 실현이 되지 못했죠. 유튜브 같은 게 많이 되니까 1억 명이 공짜로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지불을 안 하지. 네. 네, 돈을 지불을 안 해. 참.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9일 날 YG 엔터도 영업이익이 2분기에 마이너스 110억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컨센은 플러스 35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컨센은 많이 하회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290억 발표했는데 컨센이 320억이었고, 하이브는 500억 발표했는데 컨센이 700억이어서 뭐 4개 엔터 회사 전부 다 예상을 좀 하회한 실적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JYP가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고, SM은 마이너스 3%, 하이브도 마이너스 4.5% 정도 다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음식료 중에서 삼양식품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 K세론을 맞고 꼬꾸라졌습니다. 매출액이 4,200억 나왔는데 컨센 4,000억이었어요. 이거보다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증가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매출이 50%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영업이익은 894억 나왔습니다. 거의 900억 나왔는데 컨센은 810억이었습니다. 컨센보다도 잘 나왔고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원래 음식료는 5% 뛰기예요. 원래 그랬죠. 20% 뛰기 했잖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네,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상 컨센이 조금 낮았다는 거는 시장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만 봐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이 감소할 수가 없는 구조였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많이 증가할 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모두가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컨센 800억이지만 한 9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900억 조금 안 되는 실적이 발표하니까 이렇게 세론을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제 4조 대니까 그러니까
주가 오른 게 좀 있었던 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한다고 해도 내년도에 연간 4천억 영업이익이잖아. 4조잖아. 그러니까 이제 슬슬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네. 그렇죠. 이 성장률이 103% 증가, 이 성장률이 과연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지. 의구심이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단 8월만 들어서도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잠정치가 꺾이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네. 네. 이번 분기에 900억을 좀 크게 못 넘으면 주가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서 그게 좀 현실화가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10일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수출이 피크아웃 찍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네. 이른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좀 회사에서도 신규 공장 또 해외에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농심도 신규 공장 증설을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좀 장기간 그렇죠. 기대를 하고서 단행하는 일이라서 앞으로 좀 장기 우상향을 좀 회사 측에서는 그리는 것 같은데, 실적이 벌써 꺾인다라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일단 성장률이 그렇죠. 성장률은 꺾인다는 거는 그건 왜냐하면 너무 모수가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100억 할 때 체력하고 지금 1000억 가까이 하는 체력대에서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키가 너무 많이 큰 상태에서 더 쑥쑥 크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네. 네. 뭐 부침이 있겠지만 일단 네.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이 많지 않잖아요. 뭐 그러긴 화장품이랑 네. 뭐 요즘에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이런 몇 가지 좀 주요 핵심 업종들이 있는데 잘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수 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수출로라도 버텨야 되잖아요. 네. 네, 수출까지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엔진주는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주식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간 거래 서비스가 지금 전면 중단됐다라는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주간 거래 서비스는 원래 이제 밤에 10시 반 되면 미국 시장 시작하면 그때 이제 거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 낮 시간에도 주식을 살 수 네. 있게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19개 정도 증권사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8월 5일 날 그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렇죠. 네, 엄청 주가 급락한 날, 변동성 엄청 컸을 때, 그때 미국의 대체거래소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대체거래소 문제로, 우리 문제는 아니고 그쵸, 미국 사정으로 이제 매도했던 주문 전체를 다 주문 취소하는 사태가, 엄청난 사태가 좀 벌어졌어요. 분장이 안 열리는데 이제 그 놀란 것 때문에 가격 갭이 막 완전히 벌어졌겠지, 한만 해도. 네, 근데 어떻게 금융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때 취소된 거래가 금감원에 따르면 9만 계좌에서 6,3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했으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죠. 있었던 주문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6,300억. 그렇죠. 그때가 완전 저점이었는데 매수했는데 취소된 사람들은 열불이 터질 거고, 열불 터지겠네 진짜. 와 못 참겠다 하고 손절 다 때려라고 던졌는데 음. 지나고 보니까 주문 취소됐어요. 그러면 뭐 너무 땡큐죠. 그렇죠. 네, 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6,300억이면 거의 다 스마트머니식으로 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하긴 하겠다. 그렇죠. 근데 뭐산 사람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그만큼 또 판 사람이 있는 거니까, 네, 좀 양쪽의 입장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다시 거래 재개를 추진을 하려고 이틀 뒤부터는 거래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금투협에서 중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중단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 그날 아침에 좀 진짜 의미 있게 매수한 사람은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뒤집히겠는데? 몰빵 친 사람들. 야, 이거 찬스야. 기다렸다가 몰빵 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많이 아쉽겠죠. 주문 네. 넣었다가 취소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 본장과 시간외과 거래가 끝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장 걸 근거로 해서 뭔가 일부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나스닥이나 이런 NIS나 이런 거래소가 아니라 대체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대체 거래소가 없지만 그런 데서 서비스를 중개하고 있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뭐 메이저 거래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규모가 문제가 그렇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아마 크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문을 너무 많이 넣은 거지. 그걸 감당을 못한 거고. 그냥 두 손 두 발 결제하려고 하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 아닌가 싶으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상대방이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이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도 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거를 국내 증권사가 물어낼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고, 네. 대체 거래소 문제인데 거기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매수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이런 스마트하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엄청 집어넣었는데
아침에 사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 갖고 있는 물량이야 체결이 되겠지만 나머지 물량을 사려고 하니까 점상으로 아니 이게 점으로 올라가서 시작하면 가격 격차로 결제 거래를 못 시켜주잖아요. 주문 받은 걸로 그러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요. 이쪽 잘 메커니즘은. 모르겠는데요. 그 무슨 예. 말씀이신지. 예. 네, 뭐 어쨌든 전면 중단됐다고 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였는데 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네. 광복절. 광복절이 휴일입니다. 네. 광복절은 미국 마감만 여러분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고 네. 네, 그럼 여기서 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말이 아니구나. 연휴 잘 보내시고요.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네. 안녕. 안녕.